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2급 이론 강의에서 맨 첫 번째 과목입니다.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가 되겠는데 청소년 상담 이론과 실제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의 앞에 목차를 보십시오. 목차를 보시면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가 챕터 1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 이론이 챕터 2,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기초가 챕터 3,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의 실제가 챕터 4,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 제5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상담 이론입니다. 챕터 2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상담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각각의 상담 이론이 기본적으로 한 문제, 또 어떤 것은 두 문제까지 출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항이 이 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챕터 1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입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이해 제1절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를 쭉 보시다 보면 중간에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 확인 학습이라는 게 있죠.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출제된 문제는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론서에서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스인데 뭐 실력 따지기라든지 심화 학습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참고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청소년 내담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청소년 내담자의 특성,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자, 밑에 기출문제 확인 학습을 보면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기 완료. 조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청소년기가 정체감을 형성하는 발달 과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르시아라는 학자가 정체감 유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정체감 유실이 바로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정체감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부터 가는데 여러분 여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을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상담 동기가 부족하여 자기 스스로 상담실의 문을 두드리기보다는 의뢰된 내담자가 많습니다. 의뢰된 청소년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상담 동기가 부족하여 그 자리에 상담 동기가 높아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 X 쓰면 됩니다. 청소년들은 대개 상담 동기가 낮은 편입니다. 부족하다 이 말이죠. 2번 상담 동기가 낮은 청소년 내담자는 여러 회기의 상담에서 요구되는 지구력이 부족하여 끊어주세요. 청소년의 집중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큰 변화와 재미없이 상담 시간에 꾸준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참고하셔도 됩니다. 3번 청소년 내담자들은 상담자를 학교 지도부 선생님의 표상을 갖는 위치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번째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들은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합니다. 자, 거기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될 것입니다. 자, 1번과 4번 체킹하셨죠? 4번 잘 알아놓으십시오.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청소년들은 감각적이고 빠른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감각적 흥미와 재미를 추구합니다. 청소년들은 연령적으로 피아제의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끊어주시고 형식적 조작 단계에 있지만 인지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 구체적 조작 단계라고 하면 틀립니다. 청소년기는 피아제에 의하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청소년들은 환경으로부터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언어 표현력도 부족하고요. 신장 등이 가장 급격한 발달을 이루는 시기, 즉 왕성한 변화를 이루는 발달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청소년 문제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종합적 이해와 대책이 요구되어 끊어주십시오. 상담자는 청소년 내담자의 문제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배경, 학교 생활 배경, 친구 배경, 미래에 대한 생각이나 방향 등을 총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틀과 방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3가지를 써드렸는데 이 3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보겠습니다.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중요시합니다. 정서적인 발달이나 사회적인 발달을 보다 중요시했다는 점. 1번, 자기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합니다. 2번, 동성이나 이성의 친구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3번,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합니다. 4번째, 경제적 독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5번째,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합니다. 6번째, 유능한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지적 기능과 개념을 획득합니다. 7번째,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원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8번째,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9번째, 적절한 과학적 세계관에 맞추어 가치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비거스트의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쭉 봤는데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정서적인 발달과 사회적인 발달, 그것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내담자의 특징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첫 번째, 상담 동기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째, 청소년은 연령적으로 봤을 때 구체적 조작 단계에서 벗어났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라 하더라도 인지 상태가, 인지 능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청소년들은 동시다발적인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한 가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는 측면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밑에 조기 완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기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정체감 유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정체감 유실과 관련성이 있는데 정체감 유실은 위기 경험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이 위기 경험을 하지 않고 자, 자신에게 중요한 타자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있다.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관여가 아주 깊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경험은 나타나지 않고 관여는 보이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정체감 유실이다. 그리고 빨리 완료가 된다. 그래서 조기 완료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의 정체감 성취주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르샤와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1번 들어갑니다. 가치와 직업, 개인적 이념의 관여는 하고 있지만 끊어요. 위기의식은 없는 상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사춘기의 심리적, 사회적, 육체적 혼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 가로 부모나 기성세대, 동료에 의해 만들어진 기존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합니다. 가로 닫고 여기 가로친 부분이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조기 완료 또는 정체감 유실을 체킹하셔야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치체계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고착화의 동그라미,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성인,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2번과 3번을 별표 쳐주십시오. 이 내용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4번째, 조기 완료 상태가 지속되면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며 융통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나는 아빠의 귀여운 딸이다, 나는 형님의 동생이다 등의 의존적 반응을 나타내서 자신을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만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2번, 3번에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절 청소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이해를 합니다. 청소년 내적 문제 행동에 2번 우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 자살이 있고 4번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죠. 여기 있는 부분들은 그리 많이 출제되는 패턴은 아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내적 문제 행동의 의미, 비행, 행동장애, 사회적 행동은 문제를 행동화하기 때문에 외향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반면 우울이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섭식장애와 같은 문제들인 정신적인 장애는 문제가 내적으로 지향된다는 점에서 내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우울입니다. 우울한 기분은 청소년기 동안 슬픔에 공통된 감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감정은 주로 일시적입니다. 반면 임상적 우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능하는 개인의 능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가 더욱 크고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임상적 우울입니다. 자, 우울한 기분이란 게 있죠. 우울한 기분은 일시적인 것이고 임상적인 우울, 우리가 보통 이제 환자분들에게 나타나는 임상적 우울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주요 우울장애 하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되는 정신장애 중에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임상적 우울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지속적으로 슬픈 감정을 보이며 이전에 좋아하던 활동을 하지 않고 활동 자체가 감소되어 있으며, 끊어주세요. 화를 잘 내고 두통이나 복통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자주 호소하게 됩니다. 학교를 자주 결석하거나 성적이 조조하고 숙제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많으며 권태감이나 낮은 활동력 및 낮은 주의 집중을 보이고 식사나 수면 패턴의 변화를 보이게 되는 것이 청소년기 우울증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혼자 지내거나 친구들과의 놀이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으며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나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성차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성과 남성의 성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요. 자, 이쪽으로 화살표하면 됩니다.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 청소년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호르몬의 원인일 수도 있고요. 청소년 초기의 사회적 변화일 수도 있고요. 여자 청소년들의 신체에 대한 불만족 때문일 수도 있고요. 중다 스트레스 요인 인자들, 즉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인자들이 영향이 될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내재화 경향입니다. 내재화의 동그라미. 여자 청소년들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내재화된다는 것이 내재화 경향이라고 말합니다. 자, 나번에 청소년 초기의 사회적 변화를 보겠습니다. 사춘기적 변화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가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좁게 규정된 성 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처신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여자들을 사회적 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초기 사춘기 때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여자 청소년이 훨씬 더 성고정관념의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사회 변화에 여자 청소년들이 매우 취약하다. 그래서 우울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 및 예방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의 우울증 예방 방법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생활 기술을 가르치도록 계획된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이 적어도 우울한 정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전체 청소년에 대해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겁니다.
우울증으로 진단된 부모의 자녀들이 우울증을 보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유전적인 부분이 있고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우울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가족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우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성차 좀 잘 알아놓으시고요. 자, 우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상심리 여기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배우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살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자살 행동은 자살 생각, 자살 시도, 자살로 구분이 됩니다. 자살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일시적으로 갖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인생이 가치 없다, 죽고 싶다는 생각과 같은 보편적인 형상에서부터 자신이 정말 죽으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 자살 생각입니다. 자살 시도입니다. 정말 죽으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살 행동을 통해 다른 목적,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수단, 자, 이러한 것을 달성하는 것에서부터 죽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개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한 게 자살 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차입니다. 청소년 여자들은 남자보다 자살 시도율이 3배나 높습니다. 그런데 자살 성공률은 또 남자가 높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살 시도율하고요. 자살 시도율하고 그 다음에 자살 성공률이라고 했죠. 자살 성공률. 자, 성차입니다.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우리는 우울에 해당되는 것이 여자 청소년이 훨씬 높다 그랬잖아요. 시도율을 여성이 높고요. 성공률은요, 남성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니은 들어갑니다. 완전한 자살은 남자가 여자보다 자살 성공 가능성이 4배나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살이란 말을 표현한 겁니다. 완전한 자살의 경우는 성공률은 남자가 더 높다. 자, 위험 요소입니다. 생활 스트레스 인자입니다. 스트레스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자살 시도 집단은 다른 청소년들보다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될 가능성이 18배나 더 많았습니다. 사회적 위험 요소입니다. 자살 시도자의 가족들은 다른 청소년들의 가족보다 종종 비조직화되어 있고 응집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갈등이 더 높았습니다. 치료와 예방입니다. 자살에 대해 말하는 청소년과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청소년들은 매우 심각하게 취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재빨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살 각성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다시 생각하기 운영과 학교 구역들과 지역사회가 친구의 자살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방 자살이라고 하는 거 있죠.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청소년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친구들의 자살 이후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동반 자살이란 말도 들어보셨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청소년 자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약물과 알코올 남용이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이 약물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의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든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부 청소년들의 경우 청소년기의 약물 사용은 실험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일시적인 경험입니다. 실험적의 동그라미, 순간적의 동그라미, 일시적의 동그라미. 자, 거기 오른쪽에다가 지속적인 경험 이렇게 쓰시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X가 됩니다. 지속적인 경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위험은 약물 사용이 다른 문제 행동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연쇄적으로 다른 문제 행동을 또 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어떤 청소년들의 경우는 약물 사용은 가로
무모한 운전, 성적 접촉의 증가, 성병의 위험, 약물 사용과 관련된 임신과 태아 합병증, 학교 생활의 어려움 또는 실패 가로닫고 이러한 문제 행동이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위험 요소입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의 위험입니다. 원인입니다. 청소년 약물 사용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유전적 요인이 나왔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남용의 가족력 동그라미. 가족력이 일종의 유전 아닙니까? 가족력에서 볼 때 유전적 요인이 자녀들의 약물 사용이나 알코올 사용에 관여한다는 관점이 유전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족 환경적 요인입니다. 환경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가족의 구조와 기능은 청소년들의 약물 시도, 사용, 남용에 대한 수용 가능성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4번, 부모나 손위 형제들이 약물 남용해온 가정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약물 남용자가 될 확률이 높죠. 가정 불화, 가족 붕괴, 부모의 거부적 태도, 부모의 이혼 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디귿은 지역사회와 사회환경 요인입니다. 지역사회와 거기 밑줄이요.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거나 소외 집단에 대한 속한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보상이 될 만한 대안이 없으며 끊어주세요. 합법적인 역할 모델의 결핍 때문에 약물 복용을 매력적으로 느끼고 보다 쉽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사회 환경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 경제적 상태가 낮거나 빈곤이죠. 그 다음에 소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사회적 약자분들이 계신 지역사회 공동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동료와 매스컴 요인입니다. 청소년에게는 동료의 압력을 집단 동조 압력이라 하죠. 동료의 압력을 집단 동조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냥 동조 압력 이런 말도 쓰기도 하고요. 자, 동료의 압력이나 영향이 약물 사용의 시작과 지속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최근에는 매스컴의 영향력도 매우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정신역동적 요인입니다. 약물 남용이나 의존이 어떤 인격적 요인이나 정신역동적 요인에 의해서 초래되는 겁니다. 인격적 요인이나 정신역동적 요인에 가로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역동학에서는 약물 남용이 자아 병리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가 약한 자아 병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바로 약물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정신분석학, 정신역동학의 이론입니다. 약물의 치료와 예방입니다. 집단요법, 집단치료입니다. 인지행동요법, 단기정신치료, 가족치료 등이 약물 중독자에게 필요합니다. 치료의 초기 동안에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확립하기 위해 관심 있는 태도와 지지적인 감정 유입이 유용합니다.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맞닥뜨림 방법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맞닥뜨림을 우리는 직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입니다. 치료자의 위험과 권위적인 태도는 청소년 약물 남용 환자의 치료에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동그라미, 권위적 태도의 밑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치료자는 정신치료를 통하여 환자의 죄책감 및 실패감을 감소시켜주며 매일의 활동 계획과 대인관계 양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약물 남용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는 부정, 나 약물하지 않았다. 투사, 내가 약물한 것은 다 다른 것의 원인이 있어. 합리화 등인데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직접 직면하지 말고 방어 기제에 내재되어 있는 환자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강력한 지지와 희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2번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행동입니다. 사회적 문제 행동에는 첫 번째가 청소년 폭력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학교 폭력이라 하는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입니다. 왕따라고 하죠. 집단 괴롭힘도 학교 폭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가출, 사이버, 일탈 이런 게 있습니다.
사이버 일탈도 일종의 학교 폭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청소년의 사회적 문제 행동을 보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의 특징입니다. 청소년 폭력은 친구나 선배, 불량배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악성 폭력의 형태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부모나 교사의 체벌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청소년 폭력, 친구가 폭력을 했다, 선배가 폭력했다, 어떤 불량배들이 폭력을 했다, 또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청소년을 폭력했다.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저연령화되어 있다. 오른쪽에 고연령화 X. 청소년의 폭력이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매스컴에서 보셨죠? 따라서 이러한 연령이 폭력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상해를 일으키는 그런 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연령화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폭력이 더욱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소년 폭력의 가해자는 다양한 얼굴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경우 그 사실을 부모나 선생님에게 잘 알리지 않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자, 그러면 1번에 있는 청소년 폭력의 특징은 이해되셨죠? 요거 하나 써주시면 됩니다. 집단 괴롭힘입니다. 의미를 먼저 보죠. 주로 학교 장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한 명 이상의 학생이 끊어요. 약한 입장에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고립시키고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집단 괴롭힘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집단 괴롭힘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나 직장 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 괴롭힘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에 의해서 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집단 괴롭힘의 성차가 나왔습니다. 집단 괴롭힘의 성차에서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을 비교할 때 여자 청소년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귿입니다. 청소년기 집단 괴롭힘의 가해와 피해 행동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이들 청소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더 많은 폭력 장면을 목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매스컴에서도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죠. 자, 집단 괴롭힘은 청소년들의 집단 동조 압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집단 동조 압력 앞에서 말씀 한번 드렸죠. 이러한 압력 때문에 집단 괴롭힘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시 위주의 교육과 경쟁적 풍토를 조장하고 있는 학교 환경이 끊어요. 청소년에게 강력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면서 집단 괴롭힘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약한 친구를 괴롭힘으로써 거기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가해 학생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집단 괴롭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읍입니다. 대책을 보시면 집단 괴롭힘이 어느 한 가지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책 역시 가장 이상적인 어떤 한 가지 방법만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번입니다. 청소년 초기의 인지적 성숙을 촉진시키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며 사회적 기술과 대인 협상 전략의 발달을 촉진시키고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청소년 개인의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자, 청소년 가출이 3번에 나왔습니다. 청소년 가출을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신분석학적 이론가의 입장, 두 번째가 맥락주의적 이론가의 입장, 세 번째가 가출 유형을 통해 가출의 동기를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가출 유형을 세 가지로 밑에 분류하고 있죠. 자, 위로 올라갑니다. 정신병리학적 이론가의 입장을 보면 이게 정신분석학적 이론가와 같은 말입니다. 가출이 쾌락적 충동의 통제 부족,
신경증, 해소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심한 자기애적 인격 장애, 그 다음에 낮은 자아 개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적 정서 장애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쾌락적 충동의 통제가 부족하니까 가출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신경증이 있으니까 해소되지 않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나 심한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든지 낮은 자아 개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가출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맥락주의적 이론가의 입장입니다. 심각한 정서장애나 가족병리가 없는 동그라미 다수의 청소년도 가출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끊어요. 가출은 가정의 해체라든지 갈등, 부모의 학대, 학교나 또래 집단의 압력, 사회 환경으로부터의 유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한다고 봅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쭉 나왔죠. 그게 바로 맥락주의적 이론가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출 유형을 통해 가출의 동기를 밝히고자 하는 접근에 세 가지 정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참을 수 없는 가족 상황에서 벗어나는 사람, 두 번째 모험을 추구하는 사람, 세 번째 학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십시오.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으니까요. 자, 가출 청소년에 대한 지도 대책입니다. 청소년이 가출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 문제 해결 선택 과정을 조력하기 위한 합리적인 지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출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과 유전 쓰세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환경 쓰세요. 이것을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즉 유전적인 측면의 내용과 환경적인 측면의 내용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니 자, 거기 나온 대로 여기 유전적인 특성,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 환경 요인이요. 이 두 가지를 개선하는 일도 중요하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디귿입니다. 위험행동 선택의 중개 변인으로 매개 변인이라고도 합니다. 가출에 대한 지식이나 관리 기술이나 대인 협상 전략이라든지 가출에 대한 개인적 신념 등을 개선 또는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릴입니다. 관리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보다 원만하고 생산적인 관계 형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의 강점만 동그라미, 강점을 개발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족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가족 응집성을 증가시키고 가족 역할 기대와 융통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부모가 청소년기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청소년 가출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사이버 일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일탈은 컴퓨터 몰입과 중독의 의미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거는 사이버 일탈. 이것은 인터넷 중독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버 중독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자, 등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부적절한 행위 유형 이런 거 나와요. 악플을 너무 심하게 단다든지 이런 것들도 사이버 일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컴퓨터 몰입 및 중독 의미와 영향을 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장시간 인터넷이나 컴퓨터 통신을 사용함으로써 정신건강을 해치고 대인관계 장애를 가져오는 일련의 문제 행동입니다. 니은입니다. 컴퓨터 중독이 되면 컴퓨터에 장시간 몰입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심리적 불안감과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나타날 수 있고요.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를 겪게 되고 면역 체계도 많이 약화됩니다. 눈의 통증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사이버 일탈입니다. 인터넷 중독이요. 자, 그 다음에 학업이나 업무상의 손실, 통신 비용과 같은 경제적인 손실, 대인관계 및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한 가상 공간에서의 삶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정체감 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는 실제로 성 관련 정보나 매춘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규범 해체와 관련된 해킹의 문제, 인권 침해 등이 발생하여 청소년 초기 정체감 혼미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 사이버 범죄 들어갑니다. 기존의 실생활 범죄가 정보통신 매체를 수단으로 하여 사이버 공간 내에서 타인의 명예손상과 재산상의 손실 등을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행위 일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버 범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보면 타인의 명예손상, 그 다음에 재산상의 손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이버 범죄이면서 사이버 일탈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는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매춘 알선, 인터넷 도박 등이 있습니다. 사이버상 부적절한 행위 유형입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것은 다 부적절한 것입니다. 동일하거나 특별한 내용적 가치가 없는 정보의 연속적 게재 끊으시고, 정보의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의 게재 끊으시고, 정보의 중복 게재 끊으시고, 지나치게 긴 장황한 글의 게재 끊으시고,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게재 끊으시고, 욕설 등의 무례하거나 적대적인 언어 사용 끊으시고요. 인신 공격 및 인격 모독적인 발언 끊으세요. 과대 허위 광고 게재 끊으시고, 음란, 외설, 폭력 등의 불건전한 정보의 게재입니다. 음란한 불건전한 정보, 외설의 불건전한 정보, 폭력의 불건전한 정보의 게재,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 유형에 들어갑니다. 자, 정리가 됐습니다. 네 번째, 사이버 일탈 행동의 지도 대책입니다. 청소년의 사이버 일탈을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인데요. 기억, 자율 규제 활동 강화입니다. 왼쪽에다 쓰세요. 타일 규제 활동 강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X예요. 자, 해볼게요. 이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과 유해 정보는 이를 공유하는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차단되고 예방되는 게 좋다. 그래서 자율 규제 활동 강화라 해야 되지 타율 규제하면 안 됩니다. 네티켓 교육 확산돼야 되고요. 부모의 사이버 참여에 증진이 필요하고요. 정보기술관계법과 청소년법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청소년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부모님이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법과 제도도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이 사이버 일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1절과 2절까지 보았습니다.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2절은 참고만 하셔도 돼요. 2절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 써드린 내용만 교재에다가 달아 놓으시면 돼요. 저는 매 강을 40분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집중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여러분들이 교재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같이 읽어드리면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판서의 양을 많이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 그러한 것들만 판서를 하고 교재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또는 이해만 하면 족한 부분은 굳이 판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40분에서 길면 45분 정도 해서 1강 1강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